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국사 완성자 유선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이거 그냥 제대로 된 거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조선을 소개할 수 있음에 감격스럽고요. 오늘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 파트 들어가면 늘 이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니 조선 왕 이거 반 아이들도 선생님들 담임 맡고 계신 반 아이들도 태정태세 문단세 이런 거 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담임선생님이 모르신다. 이거 안 됩니다. 딱 애가 막 하고 있으면 야 그래도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태정태세 문단세 예선년 딱 나와주면 과학 선생님 과학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역사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딱 이제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무조건 다 외우라고 저는 권해드립니다. 또 그러면 상당히 편해집니다. 조선 저 고려 왕은 외우라고 안 합니다. 근데 조선 왕은 외워두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이게 나름의 이 라임이 있거든요. 좀 이게 리듬이 있어요. 제가 한 다음에 좀 다시 말씀드릴게요. 한번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정, 태세, 문단, 세, 예, 성, 연, 중, 인, 명, 선, 광, 인, 효, 현, 숙, 경, 영, 정, 순, 헌, 철, 고, 순. 너무 길게 잡았나? 어쨌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가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갈 때 지금 잘 모르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제가 앞에 4개를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3개를 따라오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또 4개 읽어드리면 또 3개 따라오시면 돼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해보세요. 시작. 태정, 태세, 예성, 연중, 광인, 효, 현, 정순, 헌철. 그렇지. 그거예요. 잘하고 계셔. 그거라니까. 다시 한번요.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인명선, 광인, 효현, 숙경, 영, 정순, 헌철, 고순. 그렇지. 그렇게. 그럼 몇 번만 이렇게 되뇌이면 금방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걸 잡아두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뭐 역사 드라마 같은 거 보다가도 무슨 왕이 딱 나와요. 몇 대지? 세보면 돼. 세보면 돼. 그러니까 뭐 역사 선생님들이야 뭐 이제 누구들이 하면 몇 대 이렇게 대충 나오겠지만 선생님들 해보시면 돼요. 뭐 그거 시간 재는 것도 아니고 뭐 어때요? 다시 한 번만 제가 하고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태정, 태세, 예성, 연중, 광인, 효, 현, 정순, 헌철. 그렇지. 굿. 그렇게 가주시면 되겠다라는 것들. 자, 그러면 제가 전반적인 틀을 한번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이란 나라가 처음 등장한 게 언제죠? 1392년 됩니다. 1392년. 그러니까 물론 14세기 말이에요. 14세기 말지만 거의 이제 여기 이제 15세기로 보고 여기가 이제 끊어지는 게 시옷이 중요합니다. 성종 때 끊어집니다. 성종까지가 15세기고요. 그리고 나서 가는 게 선조 때 끊어집니다. 시옷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시옷이. 그리고 나서 가는 게 숙종 때 끊어집니다. 시옷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시옷, 시랑 가장 비슷한 자음, 지읒이죠. 정조가 정확히 1800년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있으면 되겠고요. 흔히 나누자면 이렇게 선조를 기준으로, 특히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이 선조 앞에를 조선 전기, 선조 이후를 조선 후기 이렇게 우리가 흔히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우리가 좀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성종까지는 이게 몇 세기가 됩니까? 15세기. 15세기. 그 이후 여기 연산군부터 선조까지는 16세기. 그 다음에 선조 이후부터 숙종까지는 17세기.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여기는 왕이 별로 없냐면 영조가 너무 오래 50년 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기가 18세기.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제일 가슴 아픈 시대죠. 순조, 헌종, 철종에 여기를 우리는 세도 정칙이라고 하는데요. 정칙이라고 하는데 이게 몇 세기가 됩니까?
여기가 이제 19세기. 예, 그러다가 이제 고종 등장하면서 누가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가 있었다라는 거, 그거 이제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 전체적인 제가 좀 틀을 한번 잡아드리고 갈게요. 예, 조선이란 나라가 세워질 때 거기에 찬성했었던 세력들이 있었겠죠. 뭐 정도전으로 대표되는 역성혁명파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물론 그게 이제 뭐 태종 이방원에 의해서 그들 세력이 상당히 이제 뒤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세조의 이 계유정난으로 대표되는 그 왕위 창탈을 도와주었던 세력을 가리켜서 우리는 누구라고 하냐면 훈구파라고 해요. 근데 어쨌든 여기 이 15세기에는 이 훈구파가 거의 권력을 잡고 있었겠죠. 나라도 열고 왕의 일을 이제 가져가는 데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참가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의 지조를 지켰었던 세력이 있습니다. 우린 그들 누구라고 합니까? 림파, 살인파라고 합니다. 살인파라고 합니다. 자, 당연히 이 시대에는요, 이 훈구파가 자리를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역시 권력은 좋은 것이야. 이러고 있었을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이 대부분 다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지방에서 나름의 그냥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던 이 살인파들이요. 누구를 기점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냐면 성종을 기점으로 야, 여기 이제 훈구파 얘네 좀 문제가 있는데 너네가 좀 견제를 해줘야 되겠어 라고 하고 끌어올립니다. 살인파, 지방에 있었던 살인파들을 실제로 중앙으로 진출시켰던 게 이 성종 때입니다. 이때 그 나왔었던 이름 중에 이제 누가 있냐면 종직 김종직이라고 있어요. 김종직을 필두로 살인파 너네 괜찮은 거 같아, 너네 좀 준비돼 있지? 일로 와봐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있었던 이러한 훈구파, 100년 가까이 권력을 갖고 있었던 이 훈구파와 지금 향촌에서 이렇게 있었던 살인파가 만나갖고 100년 만이네? 우리 원래 신진사대부였지? 와, 반가워! 이랬을까요? 아니죠. 권력이란 게 얼마나 냉혹한데 그렇습니까? 너 뭐냐? 야, 계속 찌그러져 있지? 왜 나왔어? 맛 좀 봐야 되겠다, 너? 그러고 나왔던 게 뭡니까? 그게 성종 이후에 나타나는 살인이 화를 입었다라고 하는 사화죠. 사화가 되겠습니다. 살인이 화를 입은 사건이죠. 사화는요, 총 4번이 있어요. 요거 그냥 간단합니다. 갑기을, 무갑기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무갑기을, 이렇게 되겠습니다.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 자, 무오사화와 갑자사화 누구 때입니까? 연산군 때입니다. 연산군 때는 이 김종직의 이 조이제문이 문제가 되면서 살인들이 화를 입었고요. 갑자사화. 연산군의 그 패비윤 씨 아픔 아시죠? 왕이 됐는데 엄마의 이 소식을 누구도 알려주지 않아요. 알고 봤더니 엄마가 이 나쁜 놈들의 얘기를 듣고 엄마가 억울하게 돌아가셨대요. 그 원수를 갑자! 이러면서 나왔던 게 이제 갑자사화고. 기묘사화는 누굽니까? 중종 때. 이름 특이한 애 있죠? 애라고 하면 안 되지. 분 계시죠? 누구요? 조광조. 뒤에서부터 읽어볼까요? 조광조. 신기하네요. 기묘하네요. 그래, 기묘사화. 그건 아닙니다. 이게 연도를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중종 때 기묘사화가 있었고요. 자, 을사사화는 명종 때 외척끼리의 다툼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이러한 어쨌든 혼란의 시대를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이 선조 때 오게 되면서 누가 집권을 하게 됩니까? 맞습니다. 사림이요. 꿈에 그리던 집권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림이 이제는 훈구파 꺼져라 이러면서 이제 사림이 집권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들이 막 어려움을 당할 때는 분명히 막 거의 뭐 그 전우애를 막 느끼면서 이랬을 거예요. 목숨을 걸고 어쨌든 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권력을 잡게 되면 그렇게 됩니까? 아니요. 권력이 얼마나 아들하고도 나누지 못하는 게 권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사림은요 분화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동인하고 서인으로, 또 동인은요 북인하고 남인으로 이렇게 분화가 됩니다. 특히 요거는 제가 고기 파트 들어가면 좀 더 자세히 해드릴게요. 이 북인은 누구 때 집권하죠? 맞습니다. 광해군 때 집권합니다. 사실은 북인 전체도 아니라 그것도 이제 여기도 대북과 소북 나눠갖고 정말로 광해군 자체가 이 소수파 정권이에요. 어쨌든 이 광해군이 역사 속에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북인도 같이 사라져요. 아직까지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이들을 사라지게 했던 게 누굽니까? 인조반정. 인조반정은 누가 주도하죠? 서인이 주도하고 남인이 참여한 이러한 체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17세기 시대를 나름의 건전한 분당 정치기다 그래요. 왜요? 그래도 서로의 당을 인정해줘. 다른 건전, 너 얘기해봐. 그거 맞는 것 같은데? 오케이, 콜.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이제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인조 때 인조반정 겪죠? 그러면서 효종 때 뭐 같은 거 나옵니까? 번론, 북번론 같은 거 등장하고요. 뭐, 이 현종 때 예속 논쟁 이런 거 이제 등장해요. 여기 이제 파트 들어가면 좀 더 자세히 해드릴게요, 거기. 그러다가 숙종 때 가면 누가 등장하게 됩니까? 아주 정치판을 확확 바꿔버리는 사건이 나오게 되죠. 우린 그걸 뭐라고 합니까? 국국국 환국이라고 합니다. 환국이라고 합니다. 자, 환국은요, 경기갑이에요. 경기갑. 우리 예전에 국회의원 중에 강기갑 씨 계시지 않았나요? 이게 톡수염하고 한복 입고 나와갖고 이놈들 위해 하셨던 그 이제 그 강기갑 씨, 경기갑. 그분은 감기가, 여기는 경기갑. 그래서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술왕국 이렇게 있는데요. 기사, 갑술. 정치판이 확확 이제 바뀌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었고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숙종은 형식적으로는 나 탕평 정치하고 싶어라고 했지만 환국이 막 이렇게 세 차례 이렇게 막 확 이루어지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거든요. 특히 조선 후기에 이 유학의 짱 누굽니까? 송시열도 이 기사왕국 때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제대로 된 탕평 정치가 있지 못했죠. 그러다가 이 영조 정조 때 오면서 무슨 정치가 이제 이루어졌습니까? 나름 탕평 정치라는 정치가 이루어졌었죠. 그렇지만 갑작스러운 정조의 죽음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세도 정치로 이제 가게 되면서 농민들은 몰락하게 되고 힘들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뭔가 개혁이 필요했는데 그 개혁의 이 필두에 서서 등장했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고종. 사실 고종이라기 보기엔 흥선대원군이 있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그러한 이제 흐름으로 여기가 이제 전반적인 이런 흐름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되셨죠? 그런데 오늘은 여기가 조금 잘라서요. 15세기의 주된 인물들 한번 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인물 누굽니까? 태조입니다. 태조 이성계. 얼마 전에 끝났던 그 정도전이라는 드라마에서 아주 그 유동근 씨가 아주 참 연기 잘하죠. 북방 이북 사투리도 해가지고 예. 그래 TV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나오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그 이제 나왔었던 그 이제 인물이었습니다. 사실 태조는요 왕으로서 크게 나라를 세웠다 끝이에요.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태조를 기억했을 때 그냥 뭐 조선 건국 그러고 있었었고 조선 건국 말고는 뭐 한양 천도 뭐 이런 거 있지만 뭐 사실은 뭐 크게 그거 한 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조 때 나와야 될 인물 누가 있습니까? 도전 정도전 있지 않습니까? 뛰어난 인물이죠. 정도전이 실제로 나라를 세웠죠. 그런데 이 정도전이 나라를 세웠을 때 거기에 가장 크게 불만을 느낀 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여기에 있는 태종 이방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도전은 좋아. 형식적으로는 이성계로 하자. 그렇지만 생각해봐. 왕이 제일 똑똑할 수 있니? 말이 안 돼. 왕의 정통성을 인정해 주자. 그렇지만 실제 이 정치는 누가 해야 되냐면 아주 현명한 신하들이 하는 게 맞아. 지금의 뭐랑 비슷해요? 의원내각제랑 비슷해. 그러니까 왕의 상징성은 인정해 주자. 그렇지만 실제적인 권리는 현명한 신하들이 하는 게 훨씬 더 정치를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정도전이 추구했었던 것은 뭡니까? 재상 중심의 정치입니다. 재상 중심의 정치. 그런데 이거는 누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태종 이방원은 받아들일 수 없죠. 아니, 야, 왕이 장난이냐? 왕인데 너 재상 뭐 한다고? 근데 이게 옹립할 수 없던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드라마 보신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태종 이방원과 정도전은요 실제로 이 나라를 세우기 전까지 정말 친해요. 정말 친해요. 그래서 정도전이 뭐라고도 하냐면 태종 이방원한테 처음 이성계를 만나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 아들 다 별거 없다. 그런데 이제 방언이 하나 보니까 참 당신의 삶이 앞으로 더 기대된다. 이렇게 아주 극찬을 해요. 저 이방원을 놓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정도전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정도전이랑 왜 태종이랑 제일 틀어지냐면 그 왕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 태종의 나이가 좀 아들이 좀 많아요. 아들이 6이야. 그 정실 부인에서만.
근데 그 정실분이 언제 죽어요? 1391년에 죽어. 그러니까 엄마는 평생 고생했는데 그거 한번 못해면 왕비 소리 한번 못 들어보고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젊은 다시 이제 작은 이게 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태어난 게 누굽니까? 방석이. 근데 그 걔를 세자로 앉히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하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1차 왕자의 날 정도전 죽여버려요. 아버지 왕권 갖고 오십시오. 이제 갖고 오고요. 1차 왕자의 날 통해서 정리해버리고, 형님 왕 좀 하세요. 아니 동생 나 죽이진 않을게요. 우리 같은 동복에서 태어났잖아요. 좀 하셔야 되겠어요. 알았네 아우님. 이러고 이제 왕위를 하죠. 그러고 나서 형님 시간 됐어요. 내려놓으세요. 이러니까 아우님 가져가시게 이러면서 그 왕권이 바뀌게 됩니다. 그가 누굽니까? 태종입니다. 태종 이방원, 그야말로 야심가 아닙니까? 모든 것은 왕 중심으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가 실제로 이 왕이 1, 2차 왕자의 날 할 때 누가 이 가장 그거 있습니까? 도와줬습니까? 자신의 와이프. 민씨. 예. 그 민씨가 도와줬는데 그 민씨는 동생이 넷이나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왕이 될 때 가장 크게 도움 준 게 누구예요? 와이프거든요. 실제로 이때 거의 가진 게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왕자의 날을 일으켜야 되는데 할 게 없으니까 갑자기 와이프가 막 태종이 이방원이 막 걱정하고 있으니까 서방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가시죠. 그러고 창고를 딱 열었더니 지금으로 진짜 막 탱크, 비행기, 막 바주카포 막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바주카포는 없었겠지 당시에 막 온갖 무기들이 막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제가 혹시 쓸지 몰라서 준비해 놨는데 감사합니다. 그걸로 실제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태종 이방원이 왕이 된 데는 그 와이프의 힘, 특히 그 처남들의 힘이 약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왕권을 가장 크게 위협할 존재들이 누구예요? 자신의 처남들이지. 처남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넷을 죽입니다. 전부 다 죽여요. 핑계 잡아서 전부 다 죽여. 와이프랑 말도 안 걸지 한동안.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될 때 도움을 줬던 세력들 전부 다 죽입니다. 왜요? 그가 생각했던 건 오직 나 중심으로, 왕 중심으로 이 왕권이 유지돼야지만 된다라고 봤어요. 그럼 정말로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로 왕권 강화의 화신이야. 그는 하나도 왕권 강화요, 둘도 왕권 강화요, 셋도 왕권 강화야. 왕권 강화입니다. 자, 그럼 왕권 강화에 있었던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육주 직계제입니다. 육주 직계제라는 건 뭐냐면 육주에서 원래는 의정부에 올렸다 다시 그들이 선별해갖고 왕한테 올리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의정부에서 뺄 거 빼고 이렇게 해버리면 왕이 정보를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육주 너네 직접 나한테 다 보고해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업무량이 어마어마하게 늘겠죠. 그렇지만 국가의 모든 정보를 다 본인이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육조 직계제, 의정부가 거의 유명무실화 돼버려요. 그렇게 육조 직계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병혁파. 이때만 해도 개인적인 병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사병 다 갖고 와. 아니면 죽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금도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돼? 호패제 실시하자. 지금의 주민등록제. 호패제 이제 실시하는 그런 거 있었고요. 호패제, 호패법 같은 거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개국 공진 세력들. 철저하게 없애버립니다. 물론 자신에 딱 맞춰가지고 잘했던 사람들은 일부 쓰기도 하는데요. 대부분 다 왕권에 위협을 주거나 기득권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나서 왕권을 딱 물려주려고 하는데 태종에 봤을 때 아들들이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야. 특히 그 셋째 세종 너무 착해. 어떻게 쟤 너무 착한데 근데 첫째 둘째 너무 별로야. 그래서 좋아 세종한테 줬어. 근데 세종이 머리가 좋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왕이 됐습니다. 그 뿌리 깊은 나무 보면 그거 잘 나오죠. 여기 보면 이제 세종이 딱 왕이 됐어요. 근데 태종 입장에서는 왕권을 위협하는 건 전부 다 없애버리거든요. 근데 아들 입장에서 보니까 세종이 다 마음에 들었대요. 효심 좋아, 착해, 공부 잘해, 뭐 다 좋아요. 단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너무 모질어. 애가 약해. 그러니까 죽이려면 탁탁 다 죽이고 해야 되는데 죽이지도 못할 것 같은 거야. 그리고 딱 보니까 그 처갓집에 좀 휘둘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자기랑 다르게.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기가 왕이 있을 때, 그러니까 물론 태종은 죽기 전에 왕위를 물려줘요. 5년 동안 같이 합니다. 왕권을. 그래서 상왕으로 있고 왕위는 넘겨주지만 모든 군사적 권한은 태종이 다 갖고 있었죠. 그래갖고 가장 오지랖도 넓어요. 엄청 넓었던 게 뭐냐면
자신의 지금의 왕의 처갓집을 전부 다 박살내버립니다. 그게 뭐냐면 그 뿌리 깊은 나무의 시몬대감. 그 당시 영의정이었잖아요. 그 세종의 와이프가 그 심씨 집안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틈 잡아고 사람 죽여버리잖아요. 거기에서 나왔었던 게 누구예요? 똘박이 장혁. 장혁이 나와갖고 막 억울하게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걔가 살려주지 않습니까? 세종이 아무것도 없어서 이제 살려주고 이제 오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그거랑 걸려갖고 아버지랑 관계가 틀어지죠. 그 드라마에서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왕이 딱 회의를 나갔는데 아무도 안 와 있어. 아빠가 부른 거야. 상왕이 부르니까 다 상왕한테 가 있는 거야, 신하들이. 그래갖고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태종이 세종한테 뭘 줍니까? 빈 찬압을 주죠. 빈 도시락을 준 거예요. 이거 뭐라는 의미냐면 굶어 죽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고민 끝에 세종이 딱 가지 않습니까? 막 살이 날리는 그 군사 연습하고 있는데 세종이 딱 가잖아요. 그러더니 딱 엎드리더니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버님, 저는 불효하였으며 불충하였고 아버님께 씻지 못할 죄를 지었사옵나이다. 제가 죽음으로써 이 죄를 씻는 것이 마땅하나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이 가장 큰 불효라 하여 죽지도 못하고 이 자리에 나왔나이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태종이 다 걸어 나옵니다. 지금 주상께서는 다 가지셨군. 충도 있고 효도 있고 다 있어. 그런데 단 하나가 없구만. 바로 진심. 딱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송중기 씨, 그 세종 역할을 맡은 송중기 씨가 딱 엎드려서 뭐라고 합니까? 전하께서 총기를 잃지 않으신 거에 대해서 총기를 잃지 않으셨으니 다행입니다. 얘기를 하죠. 당신 말이 맞다라는 거야. 나 진심이 없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아니 뭐 네가 지금 날 능멸하는 게냐? 목소리를 낮추시지요. 당신께서 세운 이 나라의 왕입니다. 뭐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버님을 제가 이길 수 없을 것 같다고. 그렇지만 저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아버님은 얼마 못 사시니까요.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제 멋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신하들과 토론하고 대화해서 그들의 의견을 구해서 정치를 펼쳐나가겠습니다. 그게 전 바른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라고? 왕은 그런 게 왕이 아니야. 저의 왕은 그렇사옵니다. 딱 그러죠. 그래서 어쨌든 결국엔 그게 이제 일단락이 됩니다. 그러고 나선 태종이 죽어요. 딱 죽기 전에 그 드라마에서 세종을 부르죠. 왕이 나와요. 그래서 아버님 괜찮으십니까? 딱 얘기하죠. 그러니까 딱 죽기 전에 그 백윤희 씨였는데 당시 태종 역할이 마지막에 아들이 묻죠. 넌 네 생각이 아직도 맞다고 생각하냐? 묻죠. 그렇사옵니다. 전 신하들을 설득시키며 대화하고 타협할 것입니다. 그러자 딱 백윤희 씨가 송중기 씨의 멱살을 딱 잡아요. 딱 잡아요. 여기 딱 잡아. 그러더니 반드시 해내거라. 해내. 그리고 후세 사람들이 나 이방원을 평가할 때 나의 최대 업적이 바로 너를 세운 것임을 증명해 보이거라. 꼭 해내. 그러더니 탁 죽죠. 저 그거 보면서 너무 멋있는 거야. 자, 나랑 생각이 다르지만 넌 분명히 할 수 있는 자질이 있다. 그 길이 내가 사람을 죽였던 길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거다. 그렇지만 넌 해낼 수 있을 거니까 해내봐! 라고 한 것이죠. 와, 멋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종이 왕이 되는데 그 드라마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거기 보면 어떻게 나오죠? 정말로 막 그 신하들이 막 그 한글 만드는 거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하니까 막 너무 괴로워하면서 자신의 자아랑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게 딱 복선이 깔려 있던 거예요. 뿌리 깊은 나무 제가 진짜 지금까지 드라마 중에 최고입니다. 기회 되시는 선생님들 다시 한번 파일을 구하셔서 한번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전 아마 역사 보면서 특히 국어 선생님들 그 한글 창제의 그런 내용들 이런 것까지 보시면 진짜 최고입니다. 어쨌든 이 세종 한번 봅시다. 세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걸 했습니까? 왕권과 신권에 뭘 꿈꿨습니까? 조화를 꿈꿨습니다.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꿈꿨고요. 그러면서 대표적인 게 뭡니까? 육조 직계제를 폐지하면서 의정부, 서사제. 육조에서 직접 보고하지 말고 의정부에서 일단 1차 검토한 다음에 올려라는 것도 있을 수 있었고요. 그가 이제 추구했었던 게 뭡니까? 왕도 정치죠. 신하들을 등용해 가면서 공포 이렇게 하지 말고 그들을 대화하면서 설득하면서 타협하면서 이제 나가는 것들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세종이 사실 못한 게 없습니다. 영토도 이때 황포하죠. 영토. 대표적인 영토가 뭐 있습니까? 북쪽으로는 사군과 육진, 지금의 우리 국경선을 이제 결론짓는. 남쪽으로는 뭐 시마시마, 스시마를 이제 정벌하기도 했었죠. 그거보다 사실은 무엇보다 이 세종대왕의 가장 큰 업적은 뭡니까? 15세기 우리나라 민족문화의
발달이죠. 아니 보세요. 여기가 전부 다 한문으로 쓰였다고 생각해 보시면 선생님들 진짜 아마 숨 막히실 겁니다. 한문으로 이제 쓰인 게 아니라 정말로 과학기술 발달 뭐 이제 훈민정음으로 대표되는 뭐 있습니까? 훈민정음 뿐만 아니라 뭐 치국이 뭐 앙부일부 뭐 이런 앙부일부 같은 거 뭐 과학기술 뭐 이런 뭐 과학 그다음에 뭐 농사직설 뭐 호니 간이 이런 뭐 천체 관측기구 이런 거 전부 다 사정돼. 그래서 15세기를 민족문화의 발달기, 중흥기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누굽니까? 종종종 세종이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그가 죽어갑니다. 근데 세종은요, 자신이 왕이 할 때마다 가장 큰 아픔이 있었어요. 뭐냐면 자신이 셋째였기 때문에 왕 준비를 못한 거예요. 넘어갔어요. 그래서 세종은 뭐냐면 원래는 장남을 빼놓고는 정치권을 주지 않습니다. 정치력을 주지 않아요. 그게 이 왕실의 법도예요. 왜 그러냐면 잘못하면 왕권 위협받을 수 있는. 근데 자기가 뜰 줄 알았지. 그래갖고 자신의 아들들한테 다 권한을 준 거야. 그 다음이 누구죠? 다음에 문종인데 문종이 실제로 역사 속에는 잘 고증되지 않지만 정말 뛰어난 왕이에요. 그런데 단 하나 단점이 있어요. 건강치 못해 일찍 죽어. 그리고 그 아들이 누굽니까? 단종이죠. 근데 단종의 이것을 찬탈하면서 등장했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세조입니다. 세조. 역사를 이렇게 배우다 보면 정말로 가슴 아픈 게 여기에 대부분 써 있는 사람들은 가정사적으로 행복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제대로 배운 사람은 뭐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역사를 제대로 배운 사람은 가족한테 잘해야 돼요. 그게 역사 진짜 잘하는 거예요. 저도 늘 이런 얘기 말씀드릴 때마다 다시 저희 와이프를 생각하곤 합니다. 어머니도 생각하고요. 어쨌든 가보겠습니다. 자, 세조는요 왕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왕권 강화입니다. 왕권 강화 이제 필두에 섰었고요. 다시 이제 시작했던 게 뭡니까? 육주 직계제 다시 실시했었고, 그다음에 대화하고 토론하고 이런 거 뭡니까? 경연 같은 거, 그다음에 뭐 경연 같은 거 이런 것들 어떻게 됩니까? 하면 안 되죠. 토론에서 뭐예요? 오늘의 토론 주제 뭐 도리 뭐 이런 거 예의. 조카 죽이고 왕 됐는데?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경연이라든가 그다음에 아버지가 했었던 이게 그 학자들이 같이 얘기했었던 거 뭐 있습니까? 지편전, 한글 창제했었던 이런 거 다 없애버려요. 다 없애버려. 이런 것들이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직은 배우지 않았지만 이제 경제 파트 가서 배울 뭐가 있냐면 직전제라는 게 있거든요. 현직 관료에게만 이제 땅을 주던 직전제. 자, 이러한 모습들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됐고요. 우리 다음 강에서는 성종부터 시작되어서 이제 나가게 되는 여기 파트에서부터 여기 세조까지 가는 그런 흐름들 여러분과 함께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종, 인면선, 광인, 효연, 숙경영, 정순원철, 구순 기억하시면서 다음 강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고 마칠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완!